평생 일용직으로 살아온 73세 박씨 어르신. 퇴직금도 국민연금도 없이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내는 유방암으로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간병비로 5천만 원을 써버린 뒤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과 24평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큰 집도 돈도 필요 없잖아요. 며느리는 말합니다. 손주 학원비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 노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한테 진짜 현실 이야기만 드립니다. 좋은 영상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는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박씨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입구에 작은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 계신 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73세, 흰머리에 주름진 손, 그리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 등 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을지 한눈에 봐도 느껴졌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경상도 출신으로 20대 초반부터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을 전전하셨습니다. 거푸진 목수, 철근공, 미장공,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일하고 비가 오면 쉬어야 했던 일용직 인생. 사대보험이 뭔지, 퇴직금이 뭔지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요. 어르신은 그 세월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어. 비 오는 날만 쉬었지. 그것도 아까웠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니 당연히 국민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지금 받는 거라곤 기초연금 34만 원, 딱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34만 원.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34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병원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줬던 건 15년 전에 마련한 24평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당시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마련한 그 집. 이제는 집값이 좀 올라서 시세로 따지면 2억 중반대 정도 됩니다.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니까요.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통장에 남은 돈 3천만 원. 이게 박씨 어르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 눈이 흐려집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르신 나이 68이었고 아내는 65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의학이 좋으니까 잘 치료하면 낫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또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3년을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어르신은 하루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고 링거줄을 바꿔달라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밥도 직접 떠먹여줬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간병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술비, 병원비, 간병인 비용, 항암 치료비, 비급여 약값. 하나하나 계산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원래 통장 잔고가 8천만 원이었는데 3년 만에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6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르신 곁에서 조용히 손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 손 꽉 잡더니 그냥 갔어. 고생했다는 말도 못 들었어. 어르신은 그 대목에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남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르신은 며칠을 밥도 못 드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 아내가 쓰던 컵, 아내가 즐겨보던 채널, 다 그대로였는데 아내만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은 다 있는데 사람만 없어. 그게 제일 무서워. 그 말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한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40대 초반이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고생하면서 그나마 아들 하나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 학비됐고 결혼할 때 일부 보태줬습니다. 그게 어르신한테는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크는 게,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 낳고 사는 게 그게 제일 뿌듯했다고요. 그런데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인사려니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단호하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잖아요.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런데 24평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너무 크지 않아요? 저희도 애들 학교 때문에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아버지 아파트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이왕 주실 거면 지금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이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직 아내 냄새가 집에 남아 있는데, 아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어르신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도 바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내 자식이 어렵다는데,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며칠 후에 며느리도 왔습니다. 아들 혼자 오기 좀 그랬던 모양인지 이번엔 둘이 같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손주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요즘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다 시키면 한 달에 150에서 200은 기본이에요. 다른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손주들 봐주고 도와주시는데 아버님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아버님 통장에도 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내 통장 잔고를 알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도 충격이었고, 아들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하자 아들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한테 올 거잖아요.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저한테도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한테 올 거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르신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을 어차피 자기 거라고 말하는 아들. 어르신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에서 소리가 안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왔다고요. 근데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집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3천만 원을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아무것도 없이 집도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도 못 자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을 아들한테 주겠다. 근데 나는 고시원으로 가겠다. 왜 고시원이냐고요?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얹혀 사는 건 싫어. 그리고 월세 살기엔 돈이 너무 아까워. 고시원은 관리비 포함해서 30만 원 안팎이거든. 나 혼자니까 그거면 돼. 34만 원 기초연금에서 30만 원을 고시원비로 내고 나면 4만 원이 남습니다. 4만 원.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은 고시원 공동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고 반찬은 편의점 1,000원짜리로 때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박씨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이나 농업, 자영업으로 살아온 분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현재 7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기초연금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32만 원에서 34만 원.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겹치면 조금 더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전부입니다. 서울 기준 방 한 칸 월세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어디서 뭘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자녀 문제. 이게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집값과 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3, 40대 자녀 세대가 자력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제 10억을 훌쩍 넘었고 아이 하나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월 150에서 200이 기본입니다.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한테 손을 내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부모도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재산을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신이 빈곤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간극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박씨 어르신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아들 눈엔 아버지 24평 아파트가 커 보였을 겁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는 것도 어딘가에서 알게 됐고, 근데 어르신 입장에선 그게 전 재산입니다. 아내 간병비로 5천만 원을 쏟아붓고 남은 3천만 원. 앞으로 자신이 아프면 그게 전부입니다. 요양병원 한 달 입원비만 해도 150에서 200은 나옵니다. 3천만 원이면 1년 반이면 사라집니다. 그걸 아들한테 주고 나면 어르신한테 남는 건 기초연금 34만 원뿐입니다. 그 돈으로 병원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약도 사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는 알고 있을까요? 제가 박씨 어르신이랑 이야기를 더 나눠봤더니 아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었던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잃은 지 한 달 만에 집을 달라고 하는 것, 아버지 노후는 어떻게 되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것,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르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녀한테 미리 넘겨주고 나서 나중에 소외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증여 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명절에도 잘 오던 자녀가 증여 후에는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집을 넘겨주고 월세나 전세로 사시다가 나중에 자녀 사정으로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진짜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자녀한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어르신이 계신 건 아닌가요? 박 씨 어르신이 고시원으로 이사 들어간 날 어르신은 짐을 딱 2개만 가져가셨습니다. 옷가지가 든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아내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24평 아파트에 있던 가구며 살림이며 다 두고 나왔습니다. 다 두고 나왔어. 아들이 쓰겠지 뭐. 그 말이 담담하게 들렸는데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모은 것들을 그냥 두고 나온 겁니다. 고시원 방은 성인이 팔을 벌리면 다 닿을 정도로 좁습니다. 창문은 조그만 환기창 하나, 화장실은 공동으로 씁니다. 냉장고도 공동 냉장고, 침대는 1인용 침대. 그게 다입니다. 어르신은 그 방에 들어서면서 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르신 표정을 봤습니다.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하신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 나쁘지 않아. 내 방이잖아.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내 공간이야. 그 말에 뭔가 뭉클했습니다. 좁고 낡은 고시원 방이지만 눈치 안 봐도 되는 내 공간이라는 것. 그게 이 어르신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박 씨 어르신처럼 자녀한테 재산 이전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집을 자녀한테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복지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를 했을 때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증여 후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어르신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 복지 관련 법률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주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또 하나,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급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저수급자 신청하고 싶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챙겨 드시는 게 맞습니다. 박 씨 어르신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아들한테 서운하지 않으시냐고요. 어르신은 잠깐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하지. 근데 어쩌겠어. 내 자식인데. 내가 못해줘서 그런 거지 뭐. 더 많이 해줬으면 그랬을까. 자식이 자신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도 결국 자기 탓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한테 뭔가를 요구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들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누굴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들이 나쁜 놈이다. 며느리가 나쁜 놈이다. 그런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지켜야 한다는 것. 자녀한테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좋은 일이지만 내 노후가 흔들릴 정도로 주는 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스스로 부양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그리고 그 중에서 자녀로부터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거나 요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이 혼자 버티는 겁니다. 박 씨 어르신도 지금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다. 34만 원 기초연금으로 고시원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4만 원. 그 돈으로 라면 사고 반찬 사면 사실상 빈탈입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죽지는 않겠지. 밥은 먹고 있으니까. 그 웃음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고시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세요?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박 씨 어르신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가족과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난 분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분들, 그 공간에 이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어르신이 고시원에서 며칠 지내시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한 통 보내주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핸드폰 글씨체로 띄어쓰기도 틀리고 맞춤법도 좀 틀렸지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 여기서 잘 있어요. 옆방 할아버지랑 어제 라면 같이 먹었어요. 아내 생각 많이 나네요. 그래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 짧은 문자 보면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73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그 말.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외로우신지,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내드려도 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빠서 힘들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그 전화 한 통이 어르신들한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50대, 60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여유 있을 때 내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자녀한테 줄 게 있다면 어떻게 줄지 미리미리 계획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내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노후 최저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이후에 남는 게 있을 때 주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월 최소 150만 원으로 잡으면 25년치 생활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나 돈을 자녀한테 넘기는 건 미래의 나를 거리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박 씨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르신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평생 산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식이 잘 살면 좋겠어서 살아온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나 자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나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이 말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부모 도리처럼 느껴지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결국 본인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부모를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박 씨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73년의 삶이 고시원 방 하나에 담겨버린 그 현실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하나만 실천해 주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거나 혹은 내 노후 통장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따로 챙겨두거나.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노후 준비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박씨 어르신, 고시원 방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해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 해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주거 문제, 실제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고시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